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학자 정약용, 아버지로서의 실학자 정약용의 편지, 아들들을 향한 주어라, 또 주어라 라는 글도 읽었고, 또 여러분이 이 고마운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 쓸지 마음을 나누려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시간을 주면서 공부했는데요. 혹시 기억하나요? 네. 그럼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여러분이 직접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목적 속에서 나눔을 쓰고 싶었는지, 어떤 내용을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먼저 글을 쓰는 거를 활동을 먼저 할 거고요. 그 후에 다른 활동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교과서 319쪽에 여러분이 적은 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320쪽에 딱 이렇게 편지 쓸 곳이 있지요. 네, 이렇게 편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쓸 글은 과제라고 여기 크게 써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이 클래스 과제 게시판이나 하이톡으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이에게. 민경아, 안녕. 나 수민이야. 그저께 내가 사회교과서를 집에 두고 와서 당황한 것을 알고 네가 먼저 교과서를 가져와 나에게 빌려주었지. 내 덕분에 사회 시간에 무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어. 예전에 내가 미술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걱정할 때 내 것을 빌려주지 않았던 게 생각나서 부끄럽고 미안했어. 그리고 내일처럼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너나 다른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게. 그럼 안녕 하면서 편지를 썼죠. 이처럼 여러분이 교과서 320쪽에 편지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야겠죠. 시간은 오래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뒤에 활동도 있기 때문에 우선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최대한 내 마음을 담아서 길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네, 잘 썼나요? 자, 무엇을 선생님 뭘 볼까요? 하기 전에 먼저 이 과제를 나중에 제출할 때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께도 제출을 해야겠지만 또 누구에게 보내야 될까요? 또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 편지에, 이 글의 주인공에게, 이 사람에게도 보내줘야겠죠. 받을 사람에게도 꼭꼭 사진 찍거나 이 교과서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꼭꼭 이 편지를 받는 이 글을 마음을 나눌 사람에게 꼭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근데 이걸 보내기 전에 한번 내 글이 정말 내 마음을 잘 담았나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본 후에 고쳐 써본 후에 보내면 더 좋겠죠? 어떤 점검사항이 있나 한번 3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점검사항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자세하게 밝혔나요? 네, 예면 통과해도 되는데 만약에 아니요 라면은 여러분이 이걸 고려해서 조금 더 고치면 좋겠는데요.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다 읽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쓰는 글이면 더욱더 나의 마음이 잘 담기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누려는 마음을 잘 표현했나요? 예면 넘어가도 좋지만 아니요라면 그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게 여러분이 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사람을 생각해서 알기 쉬운 표현을 썼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고 쉬운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걸 답변을 해서 참고를 해서 나중에 그 당사자에게 직접 보낼 때는 고쳐서 보내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특정인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 분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담임 선생님께 이 학습지를 받았을 거예요. 네, 이 학습지 꺼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잘 꺼냈나요? 네, 한번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써주세요. 꾹꾹 눌러 쓴 손편지라고 쓰여 있지요. 우리 한 뉴스를 볼 건데요. 이 뉴스에는 코로나와의 최전선에서 사투 중인 의료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손편지 내용을 우선 보고 오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와의 최전선에서 벌써 1년이 넘게 1년 반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써주고 계시죠. 우리 이 뉴스에 등장하는 쓴 손편지를 같이 읽어보고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잘 꺼내놨죠? 먼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경남의 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앞으로 편지가 배달됐는데 이걸 선생님이 읽는 동안 여러분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일지, 글쓴이가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 적어 봅시다. 경남의 한 시민,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힘써달라며 꾹꾹 눌러 쓴 손편지와 함께 600만 원 기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유가족과 확진자와 의료진 분들께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이웃을 돕고자 넣었던 적금을 각각 200만 원씩 대구, 경북 모금회로 전달되길 바라며 나머지 200만 원은 경남 모금회에서 감염자와 의료진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랍니다. 미약한 액수라 죄송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2020년 3월 어느 날. 네,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 잘 써있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유가족과 확진자와 의료진 분들께 격려와 위로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쓰면 적절하겠죠. 글쓴이가 나누려는 마음은 마지막에도 하루빨리 완쾌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 써도 되고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라고 써도 되겠죠. 다음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 괴산 익명의 농부.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농사 지으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아 이렇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모든 이들이 건강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자 적었습니다.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이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 빈칸 채워보세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글도 비슷한 목적과 나누려는 마음이긴 하죠. 네, 이거는 바로 이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신가 봐요.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나 봐요. 아마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께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네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한다. 고마운 마음을 나누려고 했죠.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적은 어려운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건강했으면 한다라는 목적으로 썼네요. 네, 다음 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2개를 읽을 테니 여러분이 한꺼번에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에서 쓴 편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써보지도 못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싶다. 이번엔 평택경찰서에 둔 편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한 마음이 많았는데 약소하지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현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진료하는데 필요해서 평소에 조금씩 사두었던 물품이에요. 지금은 저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하지만 힘내시라는 의미로 받아주세요. 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경찰분들 몸 관리 잘하셔서 꼭 코로나 완전히 잡아주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1번 줄 테니까 이 또한 비슷한 목적과 나누려는 마음이겠지만 이 2칸 채워서 보겠습니다.
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네,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쓴 목적은 마스크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은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썼으면 잘했습니다. 네, 이 글을 쓴 이번에 평택경찰서 같은 경우도 네, 마스크와 손세정제 영양제를 전달하고 또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썼죠. 그래서 힘내시라는 의미로 받아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여기 글을 쓴 목적은 힘내라는 목적을 전하고 또 감사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학습지도 다 완성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이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방법을 또 조금 선생님이 요약을 해줄 건데요. 이것이 바로 3학년 어린이들이 쓴 편지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안찬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방학이 끝나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기며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신나하는 어쩌면 당연한 일상들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엔 친구가 독감만 걸려도 옮을까봐 걱정하며 피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사람들 간에 전파가 될까봐 정말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평범하지 않게 된 현실에서 예전의 모습들이 그립고 사람 간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생활이 너무나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썼죠. 이번 편지는 또 너무나 정성스럽게 썼죠. 선생님이 일부분만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쓸 시간을 줄 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너무나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썼죠. 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듯이 상황과 목적,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나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지 않게. 헷갈린다면 국어 백과사전에 찾아서라도 정확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유의할 점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글일 경우에 편지를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꼭 써야겠죠? 그리고 읽을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나누려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두 번째 편지를 써볼 건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의 쪽지를 쓰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한 명을 정해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적으면 되는데요. 그 편지는 어디다 쓰냐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배운 공책에 또는 그냥 일반 공책에 적어도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프린트 학습지 뒷면에 적어도 됩니다. 또는 우리 집에 있는 예쁜 편지지가 있다면 편지지에다가 예쁘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적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과서 320쪽이죠. 아까 적은 거에 밑에 빈칸이 많이 남았다면 교과서 320쪽 밑에 빈칸에 두 개의 편지가 담기게 써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한 5분밖에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우리 영상 속에 아까 다른 많은 예시들이 보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쪽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누구에게 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예시들을 보면서 편지를 마음을 담아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표현을 잘 썼나요? 네, 이 편지 또한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 보여주면 선생님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를 이렇게 티를 내주면 또 좋으니까요. 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선생님이 아까 못 보여준 편지글 하나를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위례별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봉사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아직 입학하지 못한 14살 이다영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두꺼운 박역복은 안 답답하신지 또 반복되는 삶에 지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고 안쓰러운 마음에 쑥스럽지만 그대들의 삶에 한 줄기의 빛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편지를 써보려 합니다. 우선 모두가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 먼저 나서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겪어보진 않아서 의료봉사자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걸.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어두운 시기라도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주세요. 의료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미소, 자연스레 건네주는 인사말까지도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는 그날까지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우리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의료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전 선행을 베푸는 그대들을 보며 한 가지 실천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려운 분이 주변에 있다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입니다. 저에게 따뜻한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편지가 꼭 의료봉사자분들께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보다 한 살 많은 이다영 학생이 쓴 글인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따뜻한 마음들을 전달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